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널 원 사기꾼 학교 보내기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시행사 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의 차이는 지난 방송에서 간단하게 알려드렸듯이 우리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등장하는 3개의 회사인데, 통상 분양계약서에 3개의 회사가 모두 나타납니다. 이 회사들이 같은 회사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각 회사들의 역할은 법적으로 엄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행사는 통상적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대출 업무를 주선과 분양 광고를 담당합니다. 시행사는 분양 광고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분양 대행사에 외주를 주기도 하고, 시행 위탁사에게 시행 업무 자체를 아예 포괄적으로 위임하기도 합니다. 시행사는 건축물을 공사할 때 책임을 맡아 전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업체입니다. 말 그대로 전 과정을 관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 인허가 문제, 분양, 입주, 자금 조달 계획 등 모든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시행사의 경우는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분양 업무를 별도로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함께 협력하는 업체가 바로 분양대행사입니다. 분양대행사는 시행사와의 계약을 통해서 분양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회사입니다.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계약을 진행할 때는 분양약정서라는 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분양금액, 분양수수료는 물론 하자담보 책임, 계약 해지 등에 관한 조항들을 자세하게 명시를 합니다. 시행사와 시공사에 대한 정의와 차이를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이 둘의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실한 시행사의 경우 시공사의 건설 기성금 지급이 늦어질 수도 있고,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입주 일자가 연기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시행사나 시공사의 도산이나 처음부터 계획적인 시행사의 사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소송에 휘말리기도 하고, 또 건축물이나 공사 현장이 수년간 방치를 하기도 합니다. 브랜드 시공사에 대한 인식, 분양 대행사 직원의 능숙한 홍보보다 먼저 따져봐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는 시행사를 잘 살펴보고 판단하여야 사기를 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 점을 생각하면서 시행사의 신뢰도를 먼저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대형 건설사들이 시행사와 시공사 역할을 모두 수행했지만 IMF 이후로는 역할을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건설 회사들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대출을 많이 받다 보니 회사의 부채를 줄이기 위함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오늘날의 건설 분양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도 절차를 보다 더 전문적으로 나누어 처리하는 현재의 분담 체계가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행사는 사업성을 바탕으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을 집중시키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자본력입니다. 작게는 수십억에서 수백억, 그 이상까지도 은행을 통한 직접 투자 또는 다양한 채권 발행을 통해서 자본력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개시합니다. 사업을 시행사가 시공사를 직접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경우지만, 직접 지명을 하는 상태라면 확실한 사업성과 탄탄한 자본력, 브랜드 파워 등을 갖춘 경우입니다. 자본을 사업에 집중시키는 과정에서 사업성, 즉 얼마나 이익을 낼 수 있느냐를 평가받는데, 이때 자본을 빌려주는 곳, 은행이나 기타 여신들을 통해서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은행은 국내 건설사에 대한 시공 능력, 신용도 등을 바탕으로 한 등급표 옵션을 가지고 시공사와 접촉을 하고, 시행사의 요구사항을 근거로 조율을 통해서 시공사를 선정을 합니다. 신탁회사는 개발 사업에 필요한 분양대금을 관리 및 수납하는 곳입니다. 또한 아파트나 건축물의 건설, 분양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고 보증을 서주는 금융사입니다. 시행사와 시공사의 중간 위치에서 자금을 관리하고 적절한 공사비를 산정, 기성금이라고 하죠. 산정하여서 처리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입니다. 아파트나 대형 건축물의 경우 건설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시행사가 토지를 신탁사에 신탁하여서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는 토지 등기부 등본을 열람 확인해보면 토지의 소유주가 신탁회사로 나옵니다. 신탁사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시행을 하는 경우는 공급을 받는 자들에게는 각종 책임을 진다는 것이어서
어쩌면 소비자들에게는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아파트 건설 시행을 예로 들면은 시행사가 주택 건설을 시행할 때 전체 금액의 10% 이상을 사업 수익으로 잡는데, 예를 들어서 600억짜리 사업이라면은 60억 이익에 위험 부담률을 자체 평가해서 순사업 수익이 40억 수준 정도는 전망을 합니다. 즉 40억에 대한 은행 재비용과 사업 유지 관리 비용, 추진 비용 등을 가진 자가 아니면은 600억짜리 사업은 추진하기가 어렵고 최소 그 이상의 자본금의 확보가 가능한 회사라면 그 사업기간의 성패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사업성입니다. 소유상 금액과 예상되는 실행 금액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예상되는 실행비를 소유상 금액과 딱 떨어지게 맞추는 바보는 없습니다. 물론 시행사의 사업 성패는 조기 분양과 조기 발주, 예상외 비용 발생 억제 등을 통해서 최소한의 비용 발생 부분을 계상함으로써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조기 분양률 80%와 20%의 차이는 사업 기간은 동일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사업 자체가 성공하느냐 실패할 수 있느냐를 따질 수 있는 그 성패의 가도에 있습니다. 주택 사업은 시행 단계에서 시공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 당사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시공사가 굳이 자신의 신용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패가 불분명한 사업 시행을 막무가내로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안전율이 60%, 최하가 45% 이상이 아니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사업성 검토는 여러 수백 번, 수년간을 하더라도 막상 추진하지 않거나 또 추진 일자를 연기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아파트 원가 공개가 어려운 것은 아파트가 단순하게 집을 한 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원가 산정 자체가 사업성의 위험 부담률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1+1은 2라는 식의 정률 계산법적 계산 산정이 어렵고 원가 공개 자체가 상당 부분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땅이 오늘 평당 10,000원인데 내일 대단히 개발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땅을 10,000원에 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짓는데 들어가는 단순한 건축비, 토지비, 등기비, 기타 인허가비, 재비용, 세금, 에이전시비, 그러니까 대행요금이죠, 등 사업 추진 기간 동안 사무실 유지 관리비 등 아파트 원가는 책정하는 순간부터 유동성을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원가 공개 자체가 어렵습니다. 물론 서류상의 금액은 있습니다. 내 아파트가 서류상 3억이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지금 5억에 거래가 됩니다. 사는 사람이 원가 공개하라고 하면 내 아파트 원가 공개를 하겠습니까? 내 아파트가 살 때 3억 주고 샀는데 사업 초기 단계에서 서류상 원가가 1억 8천이다. 그럼 내가 시행사와 시공사를 가만두겠습니까? 그 똑같은 원리인 겁니다. 사업성을 담보로 하기에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사업성 자체가 시행 업무를 대행 시공사가 스스로 다발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겉으로 보기엔 시행사와 시공사가 분리된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또한 시공사는 시공을 위한 전문 조직, 또 집단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업성을 위한 개별적 차별성이 시공사와 시행사를 효율성 면에서 이원화시키는 이유입니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다른 경우는 시행사의 부도로 시공사가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보통 시공사가 시행사보다 더 크고 탄탄한 기업인데 왜 굳이 시행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시공사와 시행사가 분리되는 이유는 모든 건설 업무는 시행, 시공, 설계, 감리로 구분이 됩니다. 감리를 제외한 모든 부분은 시공회사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부분을 하지 않고 건설회사가 감리 면허만 있으면 감리만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대형 댐이라든가 도시건설, 교량건설, 공항, 항만 등 이런 초대형 공사는 민간이 시행하기에 곤란합니다. 통상 강급공사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거의 국토교통부 또는 각 공사나 단체들이 시행을 합니다. 그러나 자금력이 있거나 조달이 가능할 경우는 누구나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사라도 이익이 발생되고 기성에 별 문제가 없다면 대형 건설 회사들이 시공을 합니다. 시공 플러스 설계를 하는 경우와 설계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과 시공상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자격이 없거나 무리한 추진,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기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리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시공 감리, 설계 감리 또는 양쪽을 감리하여 각 단계에서 잘못될 요소를 점검을 합니다. 분양 사업을 할 때 회사를 분리해 놓은 이유는
시행사는 대출을 받아 분양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채권자들이 그 돈을 압류해버리면 시행사는 그 사업을 더 이상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때까지 분양받은 고객들은 고스란히 권리를 잃게 되므로 안전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신탁회사입니다. 신탁회사에서 모든 재산과 권한을 위탁하는 경우 시행사의 자금 상태와 무관하게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시행사의 경우는 자금력이 탄탄하지 않은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회사와 계약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분양금을 입금하는 계좌가 신탁회사 계좌로 지정되는데 자금력이 좋은 시행사의 경우는 시행사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받을 사람들은 반드시 약정서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법적인 보장도 받을 수 있고 권리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분양대행금을 신탁사의 직접적인 계좌가 아닌 시행사 계좌로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분양대행금을 지정된 신탁회사의 계좌가 아닌 시행사의 계좌로 입금을 했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시행사 측을 통해 부동산 계약 체결과 분양대금 납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구매자, 그러니까 분양자죠. 구매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행사 입고로 신탁사라는 공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경우에는 사기를 당하기 쉽습니다. 통상 분양사업의 시행사는 자금력이 부족해서 신탁회사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포함해서 모든 권리를 위탁한 후 실질적인 매도인 역할은 신탁회사가 대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사에 입금을 했는데 그 회사가 그 돈을 신탁회사에 보내지 않고 횡령을 했을 경우 시행사 측 대표가 횡령이나 배임의 범죄 행위를 하고 도주하는 경우에는 돈을 날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권리를 행사하기도 어렵고 보호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나는 분명 납부를 했지만 신탁회사 측에서는 분양대금 납부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행사의 경우는 대부분이 페이퍼 컴퍼니가 많아서 사실상 회사의 자산이 거의 없고 처음부터 계획된 시행사 사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중에 사기를 친 사람을 상대로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은 가능하지만 그건 역시 궁극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분양을 받는 사람은 분양계약서를 꼼꼼히 숙지하고 대처해야 시행사 사기 분양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행사 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광고한 조감도만 믿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분양 면적이나 위치, 주변 상황 등 그런 매물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상 분양 계약 취소 사건에 많이 등장하는 것이 분양 면적 및 조감도와 다른 실물인데 조감도만 보면은 전문가라도 속을 수 있기 때문에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시행사 계좌로 금액을 납부했는데 시행사 대표가 횡령하여 도주하는 경우에는 돈을 사기당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행사 사기에 당하지 않는 방법은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곳에 분양대금을 정확하게 반드시 확인을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가장 광고나 거의 광고의 경우에는 분양대금 반환 받기 위해서는 먼저 분양계약서 내용 안에 분양 광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증거 자료들을 꼼꼼하게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시행사 사기, 분양 사기에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했습니까?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과 재단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사기꾼들이 모두 학교에 가거나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방송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기꾼 학교 보내기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